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떨어지게 되었어. 전쟁이 끝나고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 나뉘어졌고 가족들이 서로 다시 만날 수 없게 됐지. 이렇게 떨어진 가족들을 이산가족이라고 불러. 이산가족들은 전쟁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서로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어. 그러다가 1983년에 남한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TV 프로그램이 시작됐어.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여줬는데 이 방송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았지. 이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은 이제 남북한 가족들도 서로 만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 결국 1985년 9월 20일에 남북한 이산가족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상봉하게 되었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상봉 행사가 열렸고 각각 10명의 가족들이 서로를 만났지. TV로 중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봤어. 눈물과 감동의 상봉이었지.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서로를 안고 울기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며 너무도 짧은 시간을 보냈어. 이 상봉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가족들이 만난 것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처음으로 대화를 하고 협력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야. 이후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몇 차례 더 열렸지만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항상 이어지진 않았어. 지금도 많은 이산가족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서 더 많은 가족들이 상봉을 기다리다 돌아가시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야. 그러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방송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거야. 정치적인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며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촉진했지. 현재는 남북한 간의 긴장이 여전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은 여전히 계속 강조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잃어버린 가족들과의 상봉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단순한 TV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깊은 흔적을 남긴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거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 돼. 현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산가족들이 제외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여러 차례 재개되었으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지속성이 불확실한 상태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해결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이산가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이러한 책임의식과 인도적 가치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상기시킬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어.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를 찾고 재회할 수 있길 바라며 긴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어. 현대사회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단순한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감과 관심을 받아야 할 인권 문제로 다가와 앞으로도 우리는 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와 같은 프로그램이 그 길을 밝혀줄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이산가족들이 모두 재회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